안녕하세요, 건물의 신입니다. 숙박업에는 숙박업, 모텔, 호텔, 호스텔 이런 식으로 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숙박업, 특히 호스텔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스텔이랑 모텔이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관광 숙박업이라던데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오늘은 좀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분들이 좀 가장 헷갈려 하시는 호스텔, 모텔, 호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법적 분류부터 운영 방식, 수익 모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떤 숙박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제일 먼저 궁금한 게 호스텔은 법적으로 어떤 업종에 속하나요? 여기 PDF 파일 보시면 숙박업의 새로운 트렌드 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 숙박업에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모텔, 호텔 중심의 시장, 그리고 수익성 저하 문제, 차별화 어려움, 고정비 부담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숙박업을 운영하는데 고정비, 전기가스 수도, 그다음에 청소 인건비,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호스텔의 부상, 그래서 젊은층 중심 수요 증가, 공유 경제 트렌드의 부합, 다양한 형태로 진화, 관광 사업과의 시너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텔이 요즘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들은 주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는데 호스텔은 거기 주방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요. 그럼 엄청난 메리트죠. 거기에 공간까지 넓으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 있고 높은 객실 회전율, 그리고 다양한 부가수익 창출, 브랜드 가능성의 확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이제 현금 흐름을 많이 발생하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저희 경매 수강생이든 공간 임대 수강생이든 다가구를 납치를 받아서 그걸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주택을 받아서 호스텔로 바꾸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스텔은 법적으로 어떤 업종에 속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텔 같은 건 일반 숙박업, 그리고 그 모텔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으면 생활 숙박업입니다. 생숙이라고 표현을 하죠. 객실이 500개인데 거기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들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일반적으로 모텔은 대부분 일반 숙박업에 그렇게 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 숙박업으로 분류가 좀 되어 있고, 관할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모텔은 보통 보건소나 위생과가 소속인데 호스텔은 문체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서류랑 적용받는 기준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구청의 영업 허가증을 받으러 갈 때도 보건증 같은 거랑 그다음에 교육받은 거, 그리고 전기 안전 검사 이 정도만 있어도 일반 숙박업은 증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10년 정도 부동산이랑 경매, 숙박업 이런 걸 투자를 하면서 제가 실제 겪은 경험을 유튜브에도 좀 모아놓고 공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좀 구체적인 상담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댓글창에도 구글 폼이나 그다음에 오픈 채팅 링크 같은 것도 남겨둘 거라서 침하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저랑 소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텔은 침대만 있고 호스텔은 취사도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텔은 일반적으로 취사가 안 됩니다. 모텔은 숙박업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생활 숙박업입니다. 그거는 취사가 가능합니다. 호스텔은 생활 숙박업이랑 이제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스텔은 조리시설이 구비가 좀 되어 있고요. 객실 내 조리시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식기류, 장기 투숙객이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가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되어 있고요. 모텔이랑 호텔은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침대랑 기본 편의시설 정도만 있고요. 단기 투숙 위주로 이런 게 있고, 외식 의존도가 높고, 호텔 경우에는 물론 조식당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이 있는 거는 호스텔이 훨씬 더 매력이 있죠. 근데 수익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텔, 호텔보다 호스텔이 더 잘 될까요? 네, 수익은 모텔이나 호텔보다는 호스텔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텔이나 호텔은 하루 단가가 좀 높지만 고정비가 많고 객실 회전율이 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적자가 납니다. 특히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원가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3억, 5억에 사서 운영하는 거랑 20억, 30억 든 거랑 금액 비용 차이가 너무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호스텔은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텔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낮겠지만 뭐 3만 원짜리 모텔, 5만 원짜리 6,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텔 하루에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못 받잖아요. 근데 호스텔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공간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단체로 여러 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 부분들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도 많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수익률은 훨씬 더 호스텔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텔은 성수기랑 비수기의 좀 격차도 좀 심하고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그런 리스크 일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회전율에만 좀 의존을 하고 비용이 지출이 많다고 하면은 호스텔 같은 경우는 좀 부가적인 수익도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합법적으로도 좀 할 수 있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가치를 좀 높일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기 잘 나와 있지만 모텔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불법 이슈 연루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미성년자 관련 그런 불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허가 관련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죠.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한계가 좀 있고요. 호스텔 같은 경우는 합법적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관광공사나 지자체의 지원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리모델링이든 뭐든 호스텔 관련 그런 지원 대책들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장점이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괜찮고 그리고 충분히 수요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텔의 장기적인 이점은 브랜드화 가치의 가능성이 있고 체인화도 가능하고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증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텔 창업의 장점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남겨놨는데 합법적 관광 숙박업,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구조, 다양한 수익 창출, 그다음에 성장하는 시장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만 따지면 모텔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수익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호스텔은 합법적인 관광 숙박업 등록 없고요. 운영비가 좀 저렴하고 단가도 객실 단위가 아니라 인원 단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 추가시고요. 그리고 브랜딩 가능성도 높고 관광산업 성장 속도와 함께 수요도 탄탄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수익성만 따지면 모텔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수익 구조입니다. 숙박업 관심 있었던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진짜 숙박업에 대해서 눈을 뜨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혹시 그 호스텔 창업 비용이나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수강생 사례 중에서 뭐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된 사례도 있고요. 일반 그 다가구를 납치받았는데 그게 생활 숙박업으로 바뀐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거의 뭐 호스텔처럼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사례들 그리고 뭐 몇천만 원으로 시작한 소액으로 된 창업 사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